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반도체 이 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 세계 1위인데 눌리고 있는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반도체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을 기원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반도체 이 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엔비디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은 매도를 했냐? 한 건 맞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자사주를 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주당 매도액은 120에서 150달러 수준으로 총 매도액은 3,100만 달러로 약 430억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430억이면은 사실 이 젠슨 왕이 완전히 이걸 계속 매도하겠다라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지분 매각 왜 했냐라고 보니까 10B5-1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업 내부자가 증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 내부자가 특정 가격이나 특정 시기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네, 이건 뭐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목표가 얼마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우리 조금씩 매도하자. 한 방에 되는 건 아니고 뭐 1년에서 뭐 1년 반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 이상부터는 조금씩 매도가 나가자. 아니면 어떤 시기부터는 매도가 나가자라는 조건을 미리 걸어 놓습니다. 그럼 조건에 맞춰서 일정 기간 안에 조금씩 매도가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매도하는 게 맞잖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건이라는 게 뭐 기업에 지금 이슈가 있고 이 기업에 지금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고 이거 다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수치로만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 뜻은 엔비디아의 호재가 나왔는데 미리 알고 매도를 하거나 또는 악재가 나왔는데 알고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 수치를 보고 자동으로 계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도가 젠슨 왕한테는 우린 솔직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리 매도하고 미리 이 기업 내부자 이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솔직한 매도세고 그 돈이라는 게 사실 지금 몇 천조짜리에서 몇억 원 또는 400억, 300억 나가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의 지분 매도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드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지금 오를까 내릴까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올랐던 엔비디아의 실적 예측은 어려운 걸로 정평 나 있습니다. 그 뜻은 엔비디아 실적을 예측해도 사실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월가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기로 유명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성장이 너무 빠른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틀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맞추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뜻은 목표가도 맞추기 어렵다라는 거고 실제 흐름에 대해서 누구나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우스의 벤 라이츠 애널리스트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릴 수 있죠. 근데 올해 들어 올해 지금 6월이지만 다섯 번째 상향 조정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상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측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고요. 존스 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르쿠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엔비디아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 기대치는 곧 둔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고성장하는 나라들이 어딥니까? 이제 막 성장하는 개도국들이 성장하죠. 근데 실제로 이미 성장이 나온 미국이나 일본이 GDP 성장률이 엄청 높게 나옵니까? 아니죠. 왜? 이미 많이 성장했으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예측이나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심하는 겁니다. 목표가는 여기가 맞을까? 실적은 여기가 맞을까?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고심고심해도 엔비디아는 상방이더라. 그래서 엔비디아는 튼튼하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가 2000년도에 버블닷컴, 이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IT 또는 뭐뭐뭐컴 또는 뭐뭐뭐 IT 기업이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경향이 컸죠. 근데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거품을 끼고 그냥 IT 기업이란 이유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닷컴 버블,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최근에 빅테크 열풍이 엔비디아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버블이 끼고 나서 말도 안 되는 대폭락이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엔비디아의 거품으로 인해서 그 당시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뻔한 역사는 웬만하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2007년 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정책의 모든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같은 문제로 똑같이 때려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 특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러온 열풍이 특정 기업의 초고속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로 번졌다는 점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비슷하죠,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인터넷이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AI가 커지기 시작했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를 비롯한 몇몇 주도주의 시가총액은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5분의 1에 육박하면서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랑 그 당시랑 다를 게 뭐냐? 현재 증시를 이끄는 기업들은 모두 견고한 실적으로 주가를 증명하고 있고 산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들의 투심이 역시 여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할 수 있었던 이유 AI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고요. 엔비디아가 1위 할 수 있었던 이유 AI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고요. 애플이 1위를 못하고 있는 이유 AI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버블이라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버블까지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아까 못 맞춘다면서요 라고 하지만 전망은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못 맞춘 게 뭐였겠습니까? 못 맞춰요 했던 게 위로 못 맞춘 거지 아래로 못 맞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나온다고 했는데 요만큼 나왔네 이게 아니라 요만큼 나온다고 했는데 요만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상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맞추는 걸 포기했다는 건데 이번에도 당연히 한번 내 상상 이상의 실적이 나올까라고 전망을 했겠죠.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 284억 달러의 매출과 147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11%, 137% 증가를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15%, 애플은 3%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것만 봐도 최근에 왜 오르는지 알 수가 있죠. 정년 동기 대비 얘는 15%, 애플은 3%입니다. 얘는 111%, 137%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률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버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에만 166%, 156% 상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품이 아니라 진짜 돈을 많이 법니다라는 거죠. 모닝스타의 분석가인 브라이언 코렐로는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에 놀란 첫 번째 분석가는 아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내가 분석을 했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훨씬 목표 주가라든가 기대치가 크다라는 거에 놀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 월가 있는 모든 전문가가 놀래고 있고 기대치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멜리우스 분석가 잠깐 나왔죠. 이 맨 레이츠스는 올해 들어서만 몇 번, 한 달에 한 번씩 다섯 번째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정말 머리가 좋고 하루 종일 24시간 이것만 보고 있는 전문가 전략가가 매달 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너무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눌리고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더라. 그럼 엔비디아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마이크론도 보니까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더라. AI, 인공지능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죠.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상향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가 아마 2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 거죠. 이틀 동안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한 가운데 마이크론도 당연히 엔비디아 빠지면서 9% 급락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낙관 전망은 외려 강화되고 있다. 너무 좋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왜 걱정해? 하고 있는 거죠. 파주리는 이제 애널리스트 이름입니다. 애널리스트는 분석 노트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상회할 거다라고 추천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3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마이크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나쁘지 않으면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의 에런 레이커스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사실 지금 파주리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거의 뭐 20% 가까이 상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밀렸지만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눌림목이나 하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찍고 마이크론 찍고 어디 국내 기업으로 넘어와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에 잠정 발표가 7월 초에 나옵니다. 원래 분기가 끝나고 첫째 주에 삼성전자 발표 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 최대 5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왜? 작년 내내 적자를 냈던 기업들이 올해 내내 흑자를 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과 매출 컨센서스 전망치는 각각 8조 2029억 원, 그리고 매출은 73조 3907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몇 배, 11배, 매출은 몇 프로, 20% 증가할 전망입니다. 엄청나죠? 매출에 그럴 수 있어. 영업이익 몇 배? 11배입니다. 10만원 벌었으면 얼마? 110만원 버는 겁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조 7,610억 원이며 전년 동기가 2조 8,800억 원 적자인 거에 대비하면
7조 원이 넘게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가 7조 원 번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하면은 플러스 7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세가 말이 안 되죠.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5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만큼 얘네들도 완벽한 전망은 아니지만 아래는 아니다. 적어도 올라갔으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눌림목에 오히려 반도체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는 그냥 버리고 삼성전자는 제끼고 내가 삼성전자 살 바엔 주식을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타이밍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매수가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 개선에도 주가는 수요 부진과 AI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AI 서버 인프라 투자 붐에 따라 고용량 메모리 특수는 지속될 전망, HBM이죠. 최근 경영진 변경과 제조 역량 강화에 따라 향후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며 조심스러운 낙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애매하니까 완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저평가다. HBM3E 128GB 고용량 디램 매출을 언제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TSMC가 독점하고 있는 AI 칩 수주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TSMC 독점하는 거를 어떻게 깰 수 있나요?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거죠. TSMC에 이번에 도전을 합니다. 이 TSMC가 파운드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TSMC 수주 잔고 꽉 찼다고 하면서 가격 인상을 언급했죠. TSMC보다 앞선 방식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가 전망됩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뭐다? 4면이 다 붙어서 4면에서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전달률이라든가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GAA 기술은 4면 올 어라운드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TSMC가 사용하고 있는 핀팻 기술보다 앞선 기술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몇 면이 분야에 따라 핀팻이냐 GAA냐에 바뀌는 거예요. 그냥 4면이니 3면이니 2면이니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니까 전세계 파운드리 기업 중 상용화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그래서 아마 이걸 알아봐 주지 않겠냐. 하반기부터 충분히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지면 조금 8만 원은 높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7만 6천 원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눌려준다. 반도체가 밀려준다 한다면 이 7만 6천 원 밑에는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 7만 6천 원 이하로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중소형주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플러스 10% 이상의 기회가 나온다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구간이 76,000원 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10만 명 특별 자료집 올려놨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 자료집 무료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이 100% 무료로 매일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